가족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하나요?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요즘 와서야 실감합니다.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질문일 겁니다.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나, 이해해야 하나,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? 저는 62 서울 외곽에 사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. 남편은 퇴직 후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내고 저는 구청 복지관에서 바느질 봉사를 하며 소소하게 살아갑니다. 애들도 모두 출가했고 이제야 제 인생을 조금은 온전히 누려보는 중이었지요. 그런데 지난달 말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형님, 어머님이 욕실에서 넘어지셨어요. 큰 부상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보호자가 필요하대요.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3년 전 허리 수술 때도 모든 걸 제가 맡았었죠. 시누이는 일이 바쁘다 했고 시동생은 손주를 본다며 빠졌습니다.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늘 그런 역할은 제가 떠맡게 되곤 했습니다.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. 내가 더 도와야 하는데 미안해. 당신 혼자 다 떠안는 것 같아서. 그 말은 위로 같기도 했지만 더 서글펐습니다. 결국 제가 다 해야 한다는 건 변하지 않았으니까요.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. 가족이니까 내가 해야 하는 걸까? 며칠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. 형님 댁은 조용하고 시간도 여유 있으시잖아요. 시누이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 당연함에 가까웠습니다. 남편은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. 그래, 어떻게 해야 되나? 그 말뿐이었습니다. 그의 시선은 늘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있었고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. 그 순간 또다시 제 어깨 위에만 무게가 얹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. 남편도 허리 디스크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저 역시 당뇨에 무릎까지 좋지 않아 매일 생활조차 조심스럽게 꾸려야 하는데 말입니다. 그래서 이번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미안해. 지금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.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. 그러나 말이 흘러나온 뒤 마음속에 파문처럼 불안이 퍼졌습니다. 정말 잘한 걸까? 정말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? 며칠 뒤 가족 단톡방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. 시누이와 시동생이 방을 나가버린 겁니다. 명절에도 생신에도 손주 사진으로 웃음이 오가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텅 빈 대화창만 남았습니다. 휴대폰 화면 속 방을 나갔습니다. 라는 문구가 의외로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. 며칠 후 어머님 생신이 되었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 제가 식당을 예약하고 단톡방에 인사를 올렸겠지요. 그러나 올해는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혹시나 싶어 나가버린 단톡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. 마지막 대화는 몇 달 전 조카 돌잔치 얘기였고 그 아래엔 태어나시던 날의 어머님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. 휠체어에 앉아 웃고 계신 모습. 그 미소가 그날따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. 등을 돌리는 것처럼,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. 가족이니까라는 말이 그때만큼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. 그날 밤 남편이 케이크를 사와 촛불을 끄며 말했습니다. 뭐 너무 마음 쓰지 마. 가족끼리 원래 다 그런 거지 뭐.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.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.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. 그 무심함이 오히려 더 외롭게 다가왔습니다. 그러나 그래도 케이크는 사오더군요. 말은 비어 있었지만 손에 들린 작은 케이크 상자가 남편 방식의 미안함 같기도 했습니다. 빛은 없지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불씨 같았습니다.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엄마, 요즘은 며느리가 다 책임지는 시대 아니야. 가족이면 다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지. 엄마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일까봐 그게 요즘 제일 무서워. 제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.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아니야, 엄마. 가족이니까 엄마가 아프면 안 되는 거지. 엄마도 누군가의 가족이니까. 그 말이 제 귓가를 오래 울렸습니다. 가족이라는 말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족쇄가 아니라 서로를 버티게 하는 지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
며칠 뒤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은 또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. 어머님이 다시 넘어지셨고 이번엔 요추에 실금이 갔다는 겁니다. 시누이와 시동생이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. 그리고 며칠 후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. 형님 죄송해요. 그땐 저도 너무 급해서 생각이 짧았어요. 짧은 문장이었지만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. 형님 탓이 아니에요. 지금 생각하면 부담을 혼자 지게 했던 게 참 미안해요. 그 한 줄이 오래 제 마음을 조여왔던 죄책감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. 비로소 숨이 트였습니다. 어머님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고 시누이와 시동생이 돌아가며 찾아뵙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남편은 별말 없이 텃밭으로 나가 고구마 넝쿨을 뒤집었습니다. 마음 쓰지 마. 그 말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. 그게 남편 방식의 미안함인지 그냥 회피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그 손길엔 묘한 서툰과 애틋함이 겹쳐 보였습니다. 저는 이제 더는 죄책감에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.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하는 분이 말했지요. 형님도 이제 본인 챙기고 살아야죠. 그 말이 제 등에 따뜻하게 닿았습니다. 그래요.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존재니까요. 가족이니까 모든 걸 감내해야 한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. 가족이니까 서로를 무너지지 않게 도와야 한다는 걸. 그 깨달음 하나로 내 마음엔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.